누구나 행복을 원하지만 얻기는 쉽지 않다. 무엇이 우리를 행복으로 이끄는 것일까? 자신에게 닥친 온갖 역경과 어려움이 꼭 나를 불행하게만 만드는 것일까? 국내 행복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선두주자 김주환 교수가 들려주는 행복 커뮤니케이션. 안녕하세요. KBS TV 특강 아나운서 박현선입니다. 여러분은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행복은 순간적으로 왔다가 사라지는 쾌락이 아닌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는 기분 좋은 느낌을 말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이번 주 TV 특강에서는 행복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주제로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지, 또 어떻게 해야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지를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알려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 김주환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강의 주제가 실현을 행운으로 바꾸는 힘, 회복 탄력성입니다. 예.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갖고 있는 건가요? 모두가 다 회복 탄력성의 어떤 요소를 갖고 있는데요. 네. 날 때부터 갖고 있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죠. 아, 모두가 갖고 있는 거는 아닌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저희가 행운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을지 김주환 교수님의 특강 힘찬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의 김주환입니다. 여러분 들으시기에 언론홍보영상학부, 원래 이름은 신문방송학과였거든요. 거기 있는 교수가 왜 행복 커뮤니케이션, 회복 탄력성 이런 거에 대해서 강의하나 좀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으세요? 네, 이상한데 참고 있는 거죠. 이상하지만 왜 그럴까? 그런데 원래 신문방송학과나 언론홍보영상학부는요, 그것은 이제 매스 커뮤니케이션만 얘기하는 거고요. 커뮤니케이션 학에는 매스 커뮤니케이션이 한 반 정도 되면 나머지 반은 대인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친해지고, 어떻게 대화하고,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고, 또 어떻게 설득하고, 어떻게 설득하는 능력 또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키우는가 하는 연구를 하는 부분이 반 이상 됩니다. 저는 그쪽 부분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소통 지능을 키우는 법에 대해서, 소통 능력을 키우는 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긍정성, 행복 이런 게 중요하고, 또 그걸 연구하다 보니까 회복 탄력성이라는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이 주제가 발견이 되어서 오늘 그걸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부터 이제 제가 4일에 걸쳐서 강의를 할 텐데, 제 강의를 잘 들으시고 여기서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하는 걸 실천하시면 확실히 변할 겁니다. 이걸 저는 좀 과장되게 얘기해서 인생 역전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로또에만 인생 역전이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을 자기가 바꿔나가는 법이 분명히 있고요. 그것의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회복 탄력성, 이제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주제는 크게 세 덩어리입니다. 첫째, 회복 탄력성이란 무엇인가? 둘째, 그런 회복 탄력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언가? 그리고 우리가 다 그런 특징을 가지려면 어떠한 노력을 먼저 해야 되는가? 이렇게 세 주제에 맞춰서 말씀을 드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말이죠, 크고 작은 역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우리가 쭉 한평생 살면서 계속 좋은 일만 생기고 계속 뜻대로만 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매일매일 크고 작은 시련, 역경, 어려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다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성적 올리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 연인관계, 부부관계 또는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그게 다 갈등이고 어려움입니다. 그런 갈등, 어려움,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고민이 뭔가, 내 갈등이 뭔가 다 쫙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역경을 딛고 일어섭니다. 일어서는 정도가 아니라요, 딛고 원래 있던 때보다 더 높이 올라갑니다. 사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공 같은 사람이 있어요. 공인데 나무로 됐다고 쳐봅시다. 그 나무공을 바닥에 떨어뜨려 봐요. 그러면 튀어오르겠어요? 그냥 나무공이니까 텅 떨어져 있겠죠. 찰곰으로 만든 고무공이 있다고 쳐봅시다. 탁 놓으면 어떻게 돼요? 있던 자리보다 더 높이 올라갑니다. 그렇게 사람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학자들은 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대략 2대 1이라고 합니다. 또는 1대 2의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1이 뭐냐면은 회복 탄력성을 지닌 사람입니다. 2가 뭐냐면 그걸 지니지 못하고 역경에 굴복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실패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놔두면 역경 다 겪어가지고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자꾸. 근데 그 중에 3분의 1은 역경해서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위인전 어렸을 때 많이 보셨죠? 생각해 보세요. 이순신 장군, 에브리함 링컨, 토마스 에디슨, 위인들, 국내 여러 위인들 생각해 보세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한번 읽어. 앞부분 어떻게 나오죠? 그 위인들이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어때요? 다 무지하게 고생하죠. 그러고 위인 전기 작가들은 뭐라고 씁니까? 이러니까 이분들 위인이다. 이러한 역경에도 불구하고 위인이 됐으니까 위인이다 그러죠.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역경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역경 덕분입니다. 개구리도 앞으로 뛰려면 뒤로 움츠렸다 앞으로 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야구 선수가 스윙을 할래도 뒤로 백스윙을 해야 앞으로 칠 수가 있습니다. 다이빙 선수가 물에 뛰어들려면 어떻게 돼요? 스프링보드를 탕 튀기죠. 밑으로 굴러야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역경이 닥친다. 야, 이거 어려움이 있다. 인간관계에서나 뭐 학업에서나 직장에서나 역경이 닥친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고마워해야 돼요. 이걸 딛고 올랐으면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아무나 그걸 딛고 올라서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 회복 탄력성의 연구의 시초가 된 아주 유명한 연구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와이는 섬이 여러 개 몇 개가 있다고 그러죠. 그 중에 카우아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섬이 북서쪽에 있습니다. 이 섬은 1950년대에는 관광지로 잘 개발도 안 되고요. 이 섬에는 굉장히 그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불행했어요. 그러니까 실업자 대부분이고 1950년대 얘기예요. 실업자 대부분이고 알코올 중독자, 도박 중독자, 마약 중독자, 비행 청소년, 미혼모 여러 가지 그 학교 못 다니는 사회적 부적응자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연구가 시작됐냐면은 이 섬을 중심으로 한번 어떠한 요인들이 사회적 부적응자를 길러내는가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그 1955년도에 태어나는 833명의 신생아에 대한 전수조사를 합니다. 전수조사라는 건 뭐냐면 이 섬에서 그 해 태어난 아이들을 통째로 다 조사한다는 거예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요즘같이 인권의식이 있고 이렇게 민주주의 시대에는 불가능했지만 1950년대 중반만 해도 이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 800 몇십 명 중에서 어떤 애들이 어떠한 요인 때문에 불행해지는가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했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고위험군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가정 환경이나 모든 게 안 좋은 애들 201명을 따로 뽑아서 보기 시작합니다. 1950년대 잠깐 보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동안 걸쳐서 봅니다. 이 연구는 40년 동안 지속됐어요. 1950년대부터 90년대까지. 40년간이나 지속된, 그러니까 이 신생아부터 어른 될 때까지 어떻게 되는가를 계속 따라가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201명 고위험군 애들을 이렇게 보는데, 과연 엄마가 예컨대 약물 중독이면 애가 공부를 못하는가? 아니면 어떤 게 생기는가? 엄마 아빠가 그 미혼모로 애를 10대 청소년 때 낳으면은 얘가 더 나빠지는가 아닌가? 할아버지가 뭐 무슨 중독자면 손자한테 어떤 영향이 있는가? 이런 모든 걸 다 볼 수 있겠죠. 다 그 조사에서 나가니까. 그래서 201명 이 고위험군을 보는데 에이미 워너라는 이 연구를 주도했던 학자가 이상한 애를 하나 발견합니다. 가명으로 마이클이라는데 얘는 정말 최악의 조건이에요. 모든 면에서.
엄마